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기적 세상에서 살아남는 치명적 매력의 기술. 세상은 냉혹하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고 떨어뜨리고 앞서 나가려 할 것이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은밀하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적을 만들지 않고 힘과 영향력을 키우며 동시에 멋진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데일 카네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충격적이면서도 진리에 가까운 해답을 내놓았다. 그의 대표작인 인간관계론은 1936년 출간된 이후 오늘날까지도 사람을 사로잡는 법의 바이블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때로는 이 원리가 다소 교과서적이고 순진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 하는 반문이 터져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데일 카네기의 핵심 개념들을 좀 더 자극적으로 해석해보려 한다. 혹자는 이 방법들을 위선적이라거나 자기합리화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인간관계론 속 원리들은 시대를 관통하는 강력한 생존수단임이 분명하다. 어차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홀로 고립되어 생존하기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데일 카네기의 가르침을 적극 활용하여 내 편을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상대를 갈망하게 만들라. 우리는 모두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존심 강한 사람조차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의 칭찬과 관심을 간절히 원한다. 데일 카네기는 이 점을 무기로 삼는다.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에게 솔직한 칭찬을 아끼지 말라. 칭찬이라는 단어가 주는 달콤함에는 중독성이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진심 어린 칭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예쁘다, 잘한다, 멋지다는 얄팍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진짜 가치를 찾아내서 정확히 짚어주어야 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본인보다 더 선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연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줬다라는 쾌감이 곧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확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면 좋은 사람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상대를 내 편으로 완벽히 만들고 싶다면 칭찬을 넘어 네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확신시켜줘야 한다. 이때 당신의 태도는 절박하고 진심적이어야 한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곤란해진다는 식으로 상대의 존재를 절대적 위치로 끌어올려라.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일종의 책임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칭찬과 인정, 그리고 필요성의 확인은 강력한 관계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설령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지라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을 평가한다. 그리고 그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서슴지 않고 비판의 칼을 휘두른다. 그런데 데일 카네기는 말한다.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이는 인간의 본성을 완벽히 이해한 조언이다. 비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하기에 어떤 식으로든 공격받으면 곧바로 적개심을 느끼거나 방역 태세에 돌입한다. 더욱 위험한 점은 내 비판이 옳더라도 상대방이 그 비판을 고깝게 받아들인 순간부터 나와의 관계는 금이 간다는 것이다.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너는 무가치해로 들릴 수 있다. 이때부터 상대방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틈이 없어지며 감정의 벽을 세우고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결국 당신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그 옳음이 무슨 소용인가. 관계가 파탄 나는 순간 게임은 끝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비난이나 질책은 되도록 삼가라. 문제가 있더라도 최대한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상대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게 하는 쪽이 낫다. 혹은 당신이 먼저 자책을 감수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에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사실 나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해결해보았다. 같은 방식 말이다. 분노를 쏟아내고 싶을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찾아라.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 예를 들어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가 나에게 반하기를 바라거나 회의 자리에서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채택해주길 바라거나 친구가 내 부탁을 들어주길 바란다. 그러나 데일 카네기는 정반대로 가라고 조언한다.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욕구도 충족될 것이다. 이 말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당신이 자동차 영업사원이라면 차를 사러 온 손님에게 무조건 우리 차가 얼마나 훌륭한지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손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연비일 수도 디자인일 수도 혹은 안전성일 수도 있다. 그 본질적 욕구를 찾아내고 정확히 그 부분을 강조해야 손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일상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욕망과 목표, 두려움을 품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방치되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한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관심과 경청을 보여야 한다. 말은 적게 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말하도록 유도하자. 그 안에 답이 들어있다. 이름을 기억하라.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다. 누구든지 자기 이름이 불리고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렬한
강렬한 쾌감을 느낀다. 데일 카네기는 상대방의 이름을 외우고 자주 불러주는 것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 강조한다. 언뜻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실상관계의 승패를 가르는 치명적 디테일이다. 예컨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이 너구나 라고 부르는 것과 어우와 잘 지냈어 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후자의 경우 상대가 내 이름을 기억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지고 관계가 훨씬 친밀해진다. 이런 미묘한 긍정 에너지는 더 큰 호감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략적으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혹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 은근히 섬뜩하면서도 매력적인 방식이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고 자주 불러준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으며 충성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미소와 긍정의 모습으로 무장하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단순히 침 못 뱉는다를 넘어 미소가 주는 효과는 사람들의 방어를 해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데일 카네기는 밝은 표정, 긍정적 태도가 상대를 홀리기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설파한다. 만약 당신이 항상 우울하거나 화난 표정을 짓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낄 것이다. 반면에 언제나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편안함을 준다. 당신을 환영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표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억지스러운 웃음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영혼 없는 미소라면 오히려 신뢰를 깨뜨리게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 긍정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연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져보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톤이 뒤따라온다.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라. 누구나 한 번쯤은 격렬한 언쟁을 통해 상대를 완벽하게 논파해보겠다는 꿈을 꾼다. 그러나 데일 카네기는 경고한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상대를 누른다고 해도 상대방의 감정적 반발심을 유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순간 관계는 망가질 수 있고 적대감만 남을 수 있다.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경우 어떻게든 한쪽의 입장을 강제로 인정하게 만들기보다는 접점을 찾거나 최소한 상대의 의견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편이 나다. 때로는 이해 못한다가 아니라 굳이 지금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넘기는 담대함이 관계를 유지해준다. 장기전을 생각한다면 순간의 승리보다는 미래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물론 상대가 악의적으로 당신을 몰아쓰거나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면 방어와 교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는 자제하자. 당신이 원하는 것은 관계의 파괴가 아니라 최대한 우호적이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상황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진심을 담아 경청하라. 말수를 줄이고 듣는 힘을 키워라. 인간관계에서 듣기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기술이다. 많은 사람이 말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사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해소되지 않은 감정과 생각을 마음껏 풀어놓으며 심리적 편안함을 느낀다. 데일 카네기는 이 점을 파고든다. 상대를 감동시키고 싶다면 그가 말할 때 전심전력으로 들어주어라. 말 중간중간에 적절한 반응과 질문을 곁들이면 상대방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려 한다 라고 느끼게 된다. 이는 무뚝뚝한 긍정신호 몇 마디보다 훨씬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경청은 곧 상대의 마음에 발을 들이는 행위다. 상대가 자신을 드러내도록 허락하는 일종의 초대장을 받는 것과 같다. 이 초대장만 확보한다면 상대와의 관계는 훨씬 빠르고 깊게 발전한다. 이처럼 경청은 대화의 문을 열고 신뢰라는 기둥을 세우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무기다. 상대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하라. 인간관계론의 묘미 중 하나는 역발상에 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누를 끼치거나 부탁을 하는 것을 꺼리지만 사실 때로는 부탁이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준다.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책임감이 오히려 상대를 더욱 당신과 가까워지게 만든다. 단, 모든 부탁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상대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세심하게 골라서 맡겨야 하며 그 일을 해내는 순간 상대가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프로젝트에서 특정 분야를 잘하는 동료에게 너만큼 이걸 잘하는 사람은 없어.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요청해보자. 이때 그 동료는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동시에 책임감을 갖는다. 일은 잘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공으로 인해 관계는 더욱 긴밀해진다. 부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되 거부권을 열어두는 것이다. 정말 바쁘면 괜찮지만 네가 도와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 라는 식이다. 강압이 아닌 자유의지로 움직일 때 사람들은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내가 힘들지만 억지로 하는 일일수록 금방 실증나고 인간관계 역시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거나 비공개적으로 조언해주는 편이 나다. 특히 협력해야 할
관계에서는 더더욱 상대의 체면을 살려줘야 한다. 체면을 구기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깎아내리는 지름길이며 보복심을 부추길 수도 있다. 예컨대 회의 중에 부하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해보자.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건 틀렸다며 몰아붙인다면 해당 직원의 자존심은 박살나고 상처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를 준다면 그 직원은 오히려 당신에게 감사와 존경심을 느낄지도 모른다. 체면을 세워준다는 것은 결코 상대를 과대평가하거나 바보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리더로서의 품격과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방은 나를 배려해줬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결국 내 편을 만들려면 상대의 자존을 건드리지 않고 지켜주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결국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는 인간관계로는 간단하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칭찬하고 비판보다는 배려의 태도를 취하라. 이 말만 들으면 너무 평범해 보인다. 하지만 이 원칙을 진정으로 습득하고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기면 놀랍도록 다양한 기회와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늘 바쁘고 이기적으로 사는 탓에 의외로 기본적인 관심과 칭찬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니 조금만 달리 행동해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손해보지 않게 살아야지 라고 경계심을 높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귀중한 인간관계와 기회를 놓친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당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실질적 무기이다. 물론 얼마간은 쇼맨십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궁극적으로는 타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이 살아남고 더 나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데일 카네기의 가르침을 몸에 익혀보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칭찬과 관심을 쏟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의 기술이다. 위선 아니냐는 비판을 받더라도 진심과 결합된 위선은 더 이상 단순한 가면 노름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매혹시키는 매너이자 배려의 시작이다. 인간관계는 어찌 보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와도 같다. 그러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이 복잡한 수수께끼를 쉽게 풀 수 있는 몇 가지 열쇠를 제공한다. 그 열쇠를 쥔 당신은 오늘부터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원하는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잔혹해 보이는 이 사회에서 결국 승리자가 되고 싶다면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라.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이 먼저 바뀌는 수밖에 없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